네, 안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20대 생각과 목소리를 담는 팟캐스트 이데올로기, 오늘 진행을 맡은 편집자 김진환입니다. 네, 오늘은 진행을 뺏긴 김종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인입니다. 출연자 최초로 그 번듯한 직장에 있는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최초로 저희 둘보다 연장자이기도 합니다. 임준훈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아직 서툽니다. 네, 중국인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뺏은 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저보다 종원 씨가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뺏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프로축구 리그 K리그입니다. 네, 벌써 복장부터 K리그에 미친 사람처럼 입고 오셨는데 K리그에 미친 중국인. 굉장히 갈수록 복잡해지네요. 기 빨린다. 근데 사실 제 복장도 나름 제 성남이네. 그죠? 아, 그 유벤투스 유벤투스 같은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네. 서울 어웨이가 요즘 이거거든요. 새로 이거. 형은 로쏘네리고. 이걸 로소네리라고 하는구나. 네네. 맞아요. 로쏘가 빨간색이고 네리가 검정색이고. 네, 살이 더 쪘나? 그래서 좋습니다. K리그는 1983년 출범한 유서 깊은 축구 리그인데 제 앞에 계신 두 분은 서로 각기 다른 팀을 응원하고 계시죠? 그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럼- 서울 FC 서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남 FC죠. 네, 그럼 먼저 종원 씨부터 본인의 팀을 왜 응원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원래 그 프로축구든 뭐든 응원하는 방법이 대부분은 그냥 본인 지역 연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죠. 이제 집이 성남이기 때문에 하필 또 제가 사는 곳이 탄천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있어서 개꿀이다. 그죠? 걸어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축세권이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네. 축세권. 그 그죠? 뭐야 지하철 앞에 있는 축세권이네요. 축세권. 네. 근데 이제 K리그가 사실 지금은 그나마 강등수가 조금 잘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안 나왔어요. 맞아요. 언제부터 응원하셨? 그래서 한 초등학교 5학년 이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학교에 티켓을 나눠줬어요. 맞아. 하나씩 줬어. 한 반에 한 5장씩 해서 막 쌤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렇게도 보러 가고 뭐 그냥 아빠랑도 보러 가고 친구들이랑도 보러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일화천마죠. 성남 일화천마 맞아. 팬이 됐고 지금은 뭐 그래도 그나마 따지면 성남 FC 팬이라고 봐야겠죠. 경기를 꾸준히 챙겨 보시나요? 아니면 결과 정도만 확인하시나요? 요즘은 챙겨보지는 않고 그냥 가끔 이제 순위 정도 확인하긴 하는데 작년에 이제 13개 팀 중에 13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챙겨보는 의미가 없었고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은데 뭐 시즌 지나가봐야 알겠죠. 아직 너무 초반이라. 그럼 준은 씨는 이제 준훈 씨. 네, 준은 씨 준훈 씨가. 네. 준은 씨는 고향이 서울은 아니시잖아요. 창원입니다. 네. 창원 분이신데 지금 응원하는 클럽은 또 고향 연고인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본이 없는 새끼.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어떻게 응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 창원이니까 경남 FC가 있어요. 원래 연고지에.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생겼어요. 그때는 2부 리그가 없으니까 생기면 바로 1부였어요. 그죠? 저도 근데 바로 집 앞에 있지 않았지만 가까웠거든요.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 축구 경기장도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저도 어릴 때는 경남 FC 응원했었죠. 아버지랑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그때 산토스, 뭐 뽀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뽀뽀 와 뽀뽀 하세요? 오랜만에 듣네요. 브라질 뽀뽀, 브라질 산토스. 그런 애들 잘해가지고. 누구 뭐야? 안전벨트. 빨간색 안전벨트. 그 유니폼을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녔었는데 한동안 안 보다가 작년에 저희 수도 군단에 누가 왔습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가. 김기동? 둘 다 왔죠. 김기독이랑 김기복이 왔죠. 링가드. 네, 김기복인데 별명이. 그래서 그걸 보다가 링가드가 왔는데 관심이 생겼다가 올해 들어서 막 영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문선민이랑 막 링가드랑 김진수랑 캐릭터 있는 선수들이 많이 넘어갔죠. 많이 왔죠. 그래서 빵빵해졌길래 한번 보러 갈까? 그래서 2라운드를 직관을 하러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저는 여기 E랑 W서 동서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경기장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응원하는 사람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서포터들이 멋있었다. 막 미친놈들처럼 계속 뛰고 경기 90분 내내 앉지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재밌다. 나 계속 보러 가야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는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뭐야 이게?
패션 팬이죠. 그러니까 두 분 상황이 상당히 대비되는데 뭐 네. 고향 팀을 연고지에 맞춰서 어릴 때부터 적당히 응원하고 있는 종원 씨와 그렇죠. 이제 거주지 가까운 팀의 직관을 구경 갔다가 음.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유입팬. 맞아요. 저는 네. 지금 축세권이에요. 저 신촌 살잖아요. 상암 그죠, 가깝죠. 걸어와도 돼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왜 해당 클럽을 응원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 종원 씨부터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와, 그것도 설명해야 돼요? 대박, 개빡세네. 해주세요. 근데 사실 성남 FC는 K리그 내에서만 보면은 가장 역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팀이긴 해요. K리그 자체로 봐도. 일단 전북 현대가 우승을 독차지하기 전까지는 K리그 최다 우승팀이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3회 연속 우승을 한 클럽은 성남밖에 없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클럽은 성남밖에 없고 지금도 아마 최다 우승으로만 따지면 2위 아니면 3위일 거예요. 그때 신태용 감독 선수 시절 그렇죠. 신태용 감독 선수 시절에도 한 번 했었고 신태용 감독이 감독으로도 K리그 1 우승을 한 번 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K리그였죠. K리그 1이 아닌. 뭐 스플릿이 그러니까 2부 리그로 나뉜 다음에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긴 하지만 여하튼 K리그 내에서는 상당히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진 팀이고 왜 그렇게 보지? 유명한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했죠. 뭐 골키퍼 라인이 상당히 훌륭하고 뭐 정성용이라든가 김영광 뭐 지금은 강원에 있는 대전에 있나? 하여튼 김동준 골키퍼 그 외에도 여러 국가대표 골키퍼들이 많이 나왔고 유명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뭐 홍철, 김정우, 그렇죠. 이동국도 잠깐 있었고, 뼈정우, 그렇죠. 라돈치치, 라돈, 몰리나, 김지수도 잠깐 있지 않았나요? 김지수는 원래 성남 유스 출신이죠. 몰리나는 서울이지. 서울이 뺏어가죠. 어쨌든 그렇죠. 일화가 돈을 빼면서 여튼 그런 선수도 많았고 뭐 그 외에도 뭐 최근 논란은 있지만 황의조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윤영성 같은 뭐 국가대표 센터백 선수들도 많고 하여튼 유명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팀 성적이 잘 나온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제 신의 손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K리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신만 골키퍼를 거의 볼 수 있게 만든 룰을 만든 장본인이죠. 이제는 뭐 외국인 골키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장본인의 신의 손이었고 그 선수 때문에 3회 연속 우승을 했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K리그 내에서는 상당히 뭐 많은 파격적인 시도다 이런 것들을 한 클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궁금한 게 성남 1화 천마였잖아요. 네. 지금 성남 FC잖아요. 네. 뭐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1화 천마가 더 이상 스폰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팔았죠. 그게 기업이에요? 네. 그게 맥콜 기업이죠. 기독교 기업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성적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기업 클럽에서 시민 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부 따게 된 거네요. 한 몇 년은 버텼어요. 그래도. 네, 뭐 투입되는 자본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물리치 뺏기고. 그쵸. 뮬리치도 뺏겼고. 와 뮬리치. 뺏겼는데도 걔도 수원이어가지고 걔도 2부 갔죠? 아니 근데 둘이 라이벌 관계인데. 성남이랑 수원이랑? 성남이랑 수원이 성남이 거의 유일한 라이벌 클럽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수도권의 이제 경인 지역에 있는 그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계대전이라고 원래 라이벌 관계긴 합니다. 뭐 수원과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치. 나름 라이벌 의식이 있는 팀인데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성남이 망해가지고 뭐 그런 게 없긴 했죠. 뮬리치 선수도 득점왕하고 다시 이제 고향팀 만나러 내려갔으니까. 뮬리치 아직 한국에 있나요? 아니 수원에 있다니까요. 수원 삼성에. 와, 그럼 은혜 갚은 까치마냥 물리치가 팀의 정신이 계속 까치 아니 까치. 저희 까치가 그건데 마스코트인데. 네. 그러니까 은혜 갚은 까치면요. 그럼 이제 팀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어릴 때 직관 많이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팀의 울트라스 응원단 서포터즈의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하죠. 확실히 약하죠. 팬층이 깊은 팀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팬층이 깊은 팀은 아니에요. 뭐 수원이나 아니면 서울, 전북, 울산 같이 이런 팬이 많은 클럽은 아니에요. 확실히 성남은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 그렇죠. 근데 저처럼 라이트 팬은 이제 성남 우승했을 때 사진 보면 이제 맥콜 드리븐. 맞아. 그 네. 바이에른 뮌헨이 그 맥주 부는 것처럼. 네. 그죠. 성남은 맥콜을 붙죠.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지. 개 칙칙할 텐데. 네. 그랬던 장면이 이제 인상 깊어서. 네. 그래도 나름 그뭐 어쨌든 이게 서포터즈 그 짤 있잖아요. 신태용 감독 다 벗고 이렇게. 그죠. 그 네. 뭐
감독 때도 했나 선수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은 성남의 뭐 감독으로서도 레전드고 선수로서도 레전드였던 선수였고 여하튼 뭐 그거랑 별개로 서포터즈들은 사실 열정적이진 않. 그러니까 그분들은 열정적이겠지만 다수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관중석을 다 못 채우니까. 신태용 감독이 그거 아니에요. 관중석에 그 퇴장당해가지고 관중석에서 마이크로 무전기로 그죠. 그때 더 잘 보였다는. 시야각이 넓어져서 퇴장 나면 오히려 좋아. 그 경기인가? 정성용을 승부차기 맞아요. 4번커로 쓰고 개웃겨. 별별 난리를 치던. 그조차도 트릭이었을 수 있죠. 맞아. 그때 그것 때문에 트릭 신태용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게 성남 FC 시절부터 썼던 거니까. 여하튼 뭐 그 밈대장. 트립 쪽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감독이긴 한데 여하튼 미친 서포터즈 문화는 좀 약하긴 하다. 서포터즈 문화. 그래서 다른 클럽과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다. 그럼 혹시 어린 시절에서부터건 아니면 지금 성남 FC 선수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선수가 있을까요? 최애 선수요. 이거 좀 고민되긴 하는데 최애 선수. 근데 이제 이 K리그 특성상 원 클럽맨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다 철새잖아요. 이제 너무 잘하면 전이맨. 네. 전이맨이죠. 뭐 너무 잘하면 해외 리그로 팔려가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자본력 있는 클럽이 전북과 울산 2개 클럽이니까 두 클럽으로 많이 팔려가잖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오래 뛴 선수가 많이 없긴 한데 그나마 기억나는 선수가 근데 이 선수도 팔려가긴 했어요. 또 생각하니까 수원으로 갔네 또 얘도. 누구예요? 라돈치치. 라돈치치. 라돈치치는 K리그 레전드죠. 뭐 그렇긴 하죠. 라돈치치나 뭐 이런 선수를 좋아하긴 했는데 결국 이 선수도 갔으니까 그나마 그 선수가 그나마 그러니까 이 선수랑 고민을 했어요. 사실 두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샤샤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샤샤. 샤샤. 누군지 몰라요. 두 선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둘 다 성남에서였는데 한 명은 공격수였고 한 명은 센터백인데. 전북으로 갔던 샤샤인가요? 아니요. 성남에서 아마 쭉 있다가 이적했을걸요. 해외 리그로 갔을 거. 호주 선수예요. 호주 선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호주 센터백입니다. 국가대표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럼 성남 FC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 사실 국내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 한 명 있긴 했어요. 누구예요?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왜죠? 최근 워낙 안 좋아가지고. 누군데요? 황의조요. 황의조. 그렇죠. 나름 K리그에서는 성남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뉴스 출신일 거예요. 그렇죠. 뭐 최근에 성남 FC가 이제 전전 구단주께서도 사회면에 많이 나오시고 이제 그 선수도 이제 뉴스에 스포츠면 아닌 다른 면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네. 여하튼. 네. 그럼 이제 그 준은 씨가 사랑한 지 2주 정도 지난 한 2, 3주? 3주? 4주? 네, FC 서울에 대해서 한번 나 헤어진 날부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나가요? 몰라요. 이미 다 나갔어요. 해요. 네. 보지도 않는데 뭐 FC 서울에 대한 소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1983년?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개웃겨. 로고에 그거 말해도 돼요? 왜 안 돼요? 하세요. 1983년이랑 2004가 적혀 있는데 1983년이 이 구단이 처음 창단된. 그죠. 네. 안양 치타스로. 그리고 안양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2004년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수도 군단이고. 네. 작년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 구단 중에 제일 팬이 많았던 수도 군단입니다. 야구 포함인가요? 전부 다. 미쳤죠? 사실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긴 하는데. 왜 말이 안 되죠? 사실상 불가능한 통계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밀도 평균인가 봐요. 평균이요? 한 경기 평균인가 보다. 경기당 관중수가 제일 많은 거. 그건 나름 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무 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석 정도 되는데 6만 5천석. 네, 그 정도 되는데 야구장은 평균이 2만석이 거의 최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또 팀에 대한 소개. 연고 이전했던 팀. 그렇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 말고 딴 거? 우승 몇 번? 우승이면 4번인가 5번 했고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청용, 기성용, 박주영, 손흥민. 손흥민 옛날에 FC 뉴스. 네, 그죠. 차두리, 이영표도 있었고요. 그죠. 최용수도 있었고. 그렇죠. 감독도 하셨고. 네. 확실히 K리그 전체로 보나 대한민국 축구 역사로 보나 서울 FC가 FC 서울이에요. 그렇죠. FC 서울이 미친놈이네요.
FC 서울이 네. 그 K리그나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단에 이바지한 그럼요. 부분은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박 쌍용 중에 그렇죠. 박주영과 쌍용이 FC 서울 유스 출신. 박상용. 네. 박상용 보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국가대표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다 FC 서울 출신이고 그 컬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K리그에서 최고의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링가드. 그죠. 링가드 네. 선수가 링가드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그런 구단이고 오늘 이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쨌든 확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구단입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 있어. 잘하지 못하고 있어. 수비는 좋은데 골이 안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개막하고 나서 필드 골이 한 골인가요? 한 골 들어갔나? 네. 두 골 들어갔어요. 루카스랑 링가드 둘 다 네. 골씩 넣었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 말 골이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링가드 선수라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링가드 선수처럼 그러니까 웨인에 대한 투자도 네, 끊이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음. 최근에 또 툭수 들어왔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요. K리그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그렇죠. K리그가 조금 약간 외국인에 있어서는 좀 기형적인 리그라고 볼 수 있어서 그죠. 제일 좋아하는 선수? 그런 원클럽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갔다가도 지금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기성용 그렇죠. 기성용. 이나 저는 기성용을 제일 좋아하진 않고 저는 이청용. 없잖아요. 잠깐만. 없는데 울산 레전드잖아. 아니 좋아하는 선수 말하라며. 그렇죠. 나는 FC 서울 선수 중에는 지금 말고 선수였던 사람 중에 저는 이청용을 제일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건. 특히 그 이청용 선수가 FC 서울에서 뛰던 시기에는 이청용 선수도 부상당하기 전이었고 전성기죠. 네. 별명 아시죠? 당연히 네. 알죠. 상암의 미친 개. 난 미친 개야 미친 개. 나 미친 개. 뭐지? 지금 박동진으로 바뀌었는데 걔도 딴 데 가가지고 저는 이청용을 제일 좋아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청용이 부상만 안 당했으면은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또 청차박 바꿨을 안에 수.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톰 밀러였나요? 그 태클 건 선수가. 미친놈 그 연습 경기에서 그랬죠. 뭐 여하튼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청용 김병지도 좋아. 그렇죠. 김병지도 서울에 오래 있었죠. 지금 강원 FC 이사장인가요? 네, 이사 대표 이사로 있는. 맞아요. 작년에 재밌는 거 하나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양현준 이적 과정에서. 양민혁입니다. 양민혁이구나.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비슷하잖아 이름. 전혀 다릅니다. 양현준 지금 셀틱. 정말 대본을 준비하는 새끼가 문제인 건지. 축구 지식이 문제인 걸로 하고 작년에 넘어가죠. 김병지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축구 기자 이름 뭐죠? 너무 많아요. 히얼비고 하는 애 로마노야. 로마노. 넌 속았어. 그때 호마노인가? 로망홍아 이렇게 올렸. 근데 네.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그 팩트 체크 면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랑 김민재 선수 이적 링크가 있을 때 그 김민재 선수가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있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 받고 있었어서 떨어질 수밖에. 네. 같은 훈련이죠, 뭐. 그런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지식은 김병지 이사가 더 높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거였다. 허세였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응원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뭐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봤고 이제 사실 종원 씨는 축구보단 야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비교하자면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준은 씨도 축구 K리그를 보게 되기 전에 그 해외 축구 리그를 더 먼저 보던 사람이고 그럼 이런 다른 프로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K리그만의 특별함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떠들어 보세요. K리그만의 장점이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K리그는 조금 기형적인 리그잖아요.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리그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다른 스포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야구와 비교했을 때 그 시민 구단 형태의 구단이 더 많죠. 뭐 굳이 야구까지 안 가고 4대 스포츠인 농구나 배구를 봐도 시민 구단으로 운영되는 구단은 축구밖에 없으니까. 사실. 다 기업이 하나요? 보통은 다 기업이 하죠. 아니, 없진 않아요. 다른 스포츠도 보통은. 네, 그죠. 보통은 해외도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도 시민 구단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질문이 뭐였죠? 장점을 물어봤는데 단점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장점을 말해주세요. 장점이 아니더라도 특징 K리그만의 그러니까 특징 그러니까 특장점. 특장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이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 선수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유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돈이 적다. 돈이 적다.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 그렇죠. 올해 K리그 우승 수익도 5억이라고 하죠. 아 너무 싸요. 우승 상금이 5억이죠. 지금 네. 강주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저께 네. 아침 올라가서. 그래서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상위 토너먼트로 진출한 광주 FC가 그 우승 수익보다 몇 배를 이미 4배 가까이 받았다고. 강건적. 네. 여튼 그럴 정도로 조금은 기형적인 리그긴 합니다.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스폰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K리그의 특징. K리그를 가는 이유. 네, 뭐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월드컵 2022년이 있었고 그때 축구 붐이 한번 빵 왔죠. 손흥민이 계속 잘하고 있죠. 축구에 대한 관심 계속 높아지고 김민재, 이강인 슈퍼스타가 생기면서 해외 축구 리그 계속 봅니다. 보게 되면은 그 선수들의 플레이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도 직관을 가야겠다. 여행을 직관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경기장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는 직관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약간 야구나 농구보다도 말했듯이 되게 정열적이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일례로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가도 되는데 들어가서 같이 봐도 되는데 K리그는 막아놓잖아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것처럼 안에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안티콜이라고 하죠. 네. 서울이 뭐죠? 전북한테 심판 매수 반대하고 전북은 서울한테 연고 이전 반대 이런 거 하고 그처럼 야구 팬들이나 농구 팬들이 보면은 이래도 되나? 좀 그렇죠. 지금 서포터 간의 연대 의식도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직간의 매력이 가장 큰 스포츠가 아닌가. 야구나 농구보다는 뭔가 조금 더 열정적인, 좀 끈끈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또 다른 사례가 생각나면은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못해도 그냥 바로 퇴장하잖아요. 뭐 바로 얘기를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날아갑니다. 아 날라가죠. 근데 뭔가 또 팬들과 선수들 간의 유대도 조금 더 깊은 것 같다는 느낌? 저는 막 버스 맡기다 그런 건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직관이 되게 좋은 열정이 제일 높은 스포츠? 그러니까 서포터즈들의 문화가 네. 광기가 서린 어쨌든 뭐 반론 아닌 반론을 하자면 사실 그게 있죠. 너 축구 얘기하는데 왜 반론을 하죠? 아니 뭐 해줘도 되잖아. 해도 돼요. 야구 뭐. 그러니까 축구는 강팀은 어쨌든 매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면은 이제 승점을 뺏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승점 그렇죠. 드랍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 근데 야구는 지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스포츠예요. 왜죠? 야구는 아무리 많이 이겨도 10번 중에 7번 이기면 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야구는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축구 팬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그치. 그렇죠. 야구는 맨날 하니까 오늘 저도 내일 2번 이기면 돼. 3년 전 하니까. 근데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면 그 타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그 1년 한 시즌에 진행되는 경기 총량이 더 적기도 하고 그렇지. 네. 한 경기가 더 소중하다. 또 턴제 스포츠가 아니라 시간제 스포츠다 보니까 그 응원 과정에서 서포터들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축구로만 봤을 때의 특징이 있다면 사실 K리그 자체는 상당히 수비적인 축구고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라고 그러니까 리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른 아시아권 리그들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그 활동량이 많은 리그거든요. 그래서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분데스와 유사하다라고 많이 해요. 얘기를. 그렇죠. 그치? 그 라리가 쪽은 아마 굳이 따지면 J리그가 좀 더 맞을 거고. 그렇죠. 테크닉을 더 중시하는 리그가 있을 수도 있고 선수들의 활동량을 전술적으로 더 독려하는 리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K리그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 분데스로 바로 간 한국 선수들이 많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분데스에서 K리그 선수들을 상당히 잘 조명하고 많이 데려가기는 편이긴 합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라리가에는 일본 사람들. 근데 분데스에도 일본 사람들이 많긴 하네. 네, 그게 특히 K리그와 분데스리가가 더 연관이 깊은 게 이제 기업
구단 간의 커넥션도 그죠. 있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 J리그 선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그 J리그와 라리가 간의 그 구단 간 커넥션이 K리그보다 더 많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제 축구 문화를 전착시킬 때 분데스리가를 많이 베껴온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리그 특성 네. 말고 그냥 그 선수들의 어떻게 해야 경기 되는지. 운영 방식을 뭐 그런 시스템의 산물 중 대표적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프로젝트였죠. 네, 함부르크에서 맞죠.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뭐 정우영 선수라든가 그쵸. 이스로 넘어간 선수들도 구자철도 황희찬? 있고. 황희찬 아니구나. 황희찬은 라이프치히 있긴 했지만 그쵸. 그 전에 레드불에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거 외에 리그 특징이 하나 있네요. K리그. K리그 리그 특징이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뭐죠? 그 스플릿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파이널 라운드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름이 총 바뀌었죠. 3라운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타리그는 이제 2라운드제로 많이 하는데 K리그만 유독 좀 신기하게 이게 사실 이제 아마 스코틀랜드 리그를 베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12개 팀 중에서 2라운드씩 하고 그다음에 상위 6팀과 하위 6팀에서만 이제 순위가 결정되는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도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도입했을 때.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제도라 그렇죠. 네, 조금 벙쪘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말미에 그러니까 스플릿이 나뉘기 전에 중위권 팀들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더 배가시켜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파이널 A로 하나요? 그룹 네. A로 하나요?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이널 A. 파이널 A로 올라가면 일단 강등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우승권 경쟁이나 강등권 경쟁이 있지 않아도 그 최후 라운드에서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 중위권 팀들도 격렬하게 네. 생각 3라운드를 진행하는군요. 파이널 라운드는 한 라운드. 근데 그게 있대요. 이게 긴장감을 막판에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6개 있고 이렇게 6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3, 4개 팀은 우승 경쟁이 빡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도 이 3, 4개는 강등 경쟁이 빡세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중간 4팀은 그게 아예 없어진대요. 긴장감이 오히려 더 그쵸.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는 타 리그도 마찬가지라. 네. 그래서 그 중위권 팀들은 파이널 라운드 돌입하기 전에 그 쫄깃함을 즐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들어가고 나서는 여기는 그냥 끝났다. 시즌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마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3장밖에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3.5장인가요? 3.5장으로 3.5장이라 좀 너무 애매하긴 한데 높아요. 1, 2, 3위가 1위 경쟁을 하고 4, 5, 6위가 4위 경쟁을 하는 게 최고죠. 4장 해가지고 3.5장이니까 그 마지막 0.5장 티켓이라도 따려면 그렇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승강제가 개편된 이후에 K리그 1과 K리그 2에서 이제 최대치로 따지면 한 시즌에 6팀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그죠. 사실 축구 리그의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강등이 쉽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강등이 쉽지 않아. 12위 팀을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리그 팀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이브리그 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승강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K리그의 승강제도를 보면은 12위는 직접 강등이고 11위는 2위와 단판 그쵸. 승부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단판 승부인지 그러니까 2연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1위가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에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시즌에 거의 뭐 한 팀 정도밖에 한 팀 무조건 강등되니까 그죠. 그 외에는 사실 강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K리그 1과 K리그 2의 일단 격차도 심한데 자본력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받는 돈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 제도도 달라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니까. 근데 하지만 뭐 강등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최근 2년간 뭐 K리그 역사상 이변이라고 불릴 만한 재밌었어. 2번의 강등이 있었죠. 그렇긴 하죠. 수원과 인천인가요? 네, 연속해서 2년간 강등을 당했고 또 작년엔 전북이 강등 플레이오프 그 전에는 서울이었어요.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난 그 승강제가 좀 되게 빡세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뉴비들한테는 그런 그렇죠. 걸 찾아보잖아요. 작년에 전북이랑 1엔드였나요? 네. 와, 박 터지더만요. 박 터지고 그리고 두 팀이 내려갔잖아요. 수원이랑 인천. 네. 올해 가장 간중이 많았던 게 수원이랑 인천이었대요. 네. 원래 인천 FC도 그 서포터 규모 대비 관중 동원 인천 유나이티드도 그 관중 동원력이 굉장히 높은 팀 중에 하나고 맞아. 네.
수원 FC도 수원 블루잉즈도 네. 네, 관중 동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원래 1위죠 거의. 네. K리그 대회에서는 인천- 보드가 있으니까. 인천이 1부 리그에 있을 때 관중이 더 적었대요. 아 빡쳐서 보러 가는구나. 근데 그거는 못 참아. 가야지. 아, 수원이랑 인천은 나 같아도 갔어. 성남은 왜 안 가냐? 성남이요? 성남 팬이 별로 없잖아요. 성남도 강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은 1화 천마가 안 빠졌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이변이 아니라서 주목을 못 받긴 한데 사실 성남은 강등을 2번 당했습니다. 그래요? 아 맞아요. 강등 맞다, 당하고 맞다, 맞다, 바로 올라온 다음에 맞아. 1년 버티고 바로 강등됐어요. 맞아요. 그때가 뮬리치 잠깐 그렇죠. 그 밀리치, 퇴장 받았던 그 시즌. 옷 벗고 퇴장. 뭐지 얘는? 아 김남일 감독 때 그다음에 엉덩이 한 대 차고 그 시즌. 그 경기는 이겼으니까. 네, 뭐 이렇게 K리그 1과 2 모두 쫄깃쫄깃한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 참 재밌는 거 잘 적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긴장감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 아예 없을 때. 아 옛날에는 그게 있었죠. 6강 플레이오프. 네, 그거 그거 전에 완전 전에 일부만 있었어요. 그때 6강 플레이오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날리긴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구처럼 6명이서 네, 두두두두두두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K3랑 K4도 승강제를 실시하고 있고 아마 2026년인가 7년부터는 이제 K리그와 K리그 3, K리그 K3, K4 리그를 통합한다는 이게 있긴 해요. 재밌겠다. 지금 코리아컵 좀 다른 거긴 한데 뭐 그런 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통합되는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규모를 키워야 올라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팀들이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프로 구단으로 등록된 팀들만 참여할 수 있는 리그가 엄연히 존재하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거 계속 제도로 바꾸고 되게 잘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전 그게 영향이 미디어 미디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요즘에 보면은 그게 제일 크죠. K리그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건 최근에 쿠팡 플레이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쿠팡 플레이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또 넣고 그리고 그 쿠플픽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축구 산업에 많이 손을 대고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가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봤을 때는 그게 커요. 미디어 업계에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OTT 산업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뭐 아니면 돈입니다. 돈을 많이 넣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스포츠 산업에 걔네가 손을 대는 이유는 스포츠는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팬층이 있는데 수익성이 보장돼 있어요. 그걸 콘텐츠랑 연결해서 네, 그쵸. 수익 모델화만 하면 되는 산업이니까. 네,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하나요? 그런 거니까 그 애플 TV에서도 이제 MLS 미국 리그 해가지고 메시랑 그거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레슬링 WWE 네. 거기랑 계약하고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쿠팡 플레이가 따라하고 있다. 그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 거기 회장님인가요? 그 사람이 젊은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맞아요. 스포츠를 즐길 때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OTT 플랫폼에 K리그가 접목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벌써 마무리예요?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네, 여하튼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K리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엄청. 여전히 이제 프로 야구나 다른 뭐 해외 축구와 비교해서 소수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혹시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K리그 입문을 하고자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여. 네, K리그에 대해 소개하고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이 있다. K리그의 매력? 확실히 다릅니다. 테레비로 보는 거랑. 직관했을 때 매력이 아예 달라요. 사실 직관할 수 있는 유일한 축구 축구 리그이긴 리그긴 하죠. 하죠.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경기 보고 싶다. 못 봅니다. 못 가요. 돈 많으세요? 그만 할 수 없고. 돈 없다. 그러면은 손흥민이랑 비슷한 선수들 많거든요. 생긴 게. 그렇죠. 같은 인종이고 네, 네.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네. 서울 사시면은 손흥민이랑 같은 리그에 뛰었던 기성용, 음. 링가드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선수들을 실제로 보는 거와 텔레비로 보는 거는 또 다르고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보는 거는 더 다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재밌다. 직관을 가라. 그러면 K리그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테레비를 보면은 재미없어. 그 뭐가 재밌어? 축구 모르는데 거기에 빠져들어? 그거는 쉽지 않아요. 직관을 한번 간다. 그럼 빠져들 수밖에 없고 제가 직관 베이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여성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비주얼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K리그만의 매력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잔디? 잔디 기가 막 매력적이긴 하죠. 잔디 쉐이크.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잔디가. 개꿀맛. 그 랜덤 맵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지뢰밭이 있는 거죠. 유저 맵이라고 하나요? 그 막 파이고 네. 다시 심어주고 막. 극혐이요. 네, 하여튼 뭐 K리그만의 매력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확실히 K리그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봐라. 그러니까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뭐 하다못 가장 인기 있는 리그죠. 거기랑 이제 K리그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 그렇죠. 투입된 자본만 봐도 뭐 그렇죠. 비교가 안 되니까. 중계권료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이 그렇죠.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같은 축구랑 논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 그나마 국내에서 산업을 따져보면은 성공한 게 최근에 KBO 리그잖아요. 그렇죠. 원래도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됐지만 그렇죠. 요 몇 년간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KBO 리그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광준수가 실제로 K리그보다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오. K리그 트로이카 그 시 2002년 전후로 그때 자체는 KBO 자체가 위기였어요. 근데 음.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성장한 건데 그렇듯이 K리그도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KBO 리그를 보면은 이 리그를 MLB나 뭐 재팬 J리그 뭐라고 하죠? 거기? 일본 야구 리그 일본 야구 MPB죠. 네. MPB 리그랑 비교해봐도 확연히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어.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생존법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됐든 뭐였죠?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사실 근데 응원 문화가 크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 있죠. 그리고 K리그. 얘네는 재밌잖아요. 그냥 하는 게 꼬라지 보면은 쟤네가 1억을 받는다고. 야 지금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여하튼 그런 뜻이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K리그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구단들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플레이와 연계된 그렇죠. 작업들도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는 한 해 한 번 경기할 때마다 또 이슈가 되는 게 시구. 그렇죠, 그렇죠. 네, 시구를 누가 뭐 잘하면은 그게 또 이슈가 되고 그 경기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축구는 시축을 중요한 경기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네. 이슈됐던 건 대전 시티즌에서 안유진 안유진 씨가 맞아요. 하나은행 스폰서 뭐 그거여가지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구단들이 야구는 또 이제 돈 안 줘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먼저 유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해지면 알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기업, 그렇죠. 시민. 자본이 투입돼 이게 그러니까 닭이 다- 먼저냐 네. 달걀이 먼저냐의 그치. 문제인데 인기가 많아져서 자본이 투입되느냐 자본이 투입돼서 인기가 많아질 수 있게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가 또 있는 게 자본이 투입되려면 뭐 인기가 많아져. 그러려면은 축구팀들이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재밌게 경기를 재밌게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아침에서 강주가 우승을 한다. 스폰서 미친 듯이 당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을 많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광주 FC도 그 팀 내 운영 자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 클럽이잖아요. 시민 구단인데. 네, 감독께서도 이정효 감독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광주 FC 서포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연예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조빈. 네. 미친 사람이에요. 이제 광주 출신도 아니시고 이제 너무 멋있어.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이 있으면 음. 네, 또 이 K리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그 본질은 그거예요.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야 된다. 골이 많이 터져야 돼. 골 맛을 못 보셔가지고 지금 흥분하신 아저씨가 한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축구를 더 잘하면은 아침도 올라가고 스폰서도 붙고 돈이 많으니까 미디어 자본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축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감하기 힘든 게
야구가 잘해가지고 시청자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지금 여기서 달하려면 본질은 축구를 잘해야 된다. 야구 얘기가 아니라. 그거 뭐 당연히 지당한 이야기지만 그 FC 서울을 응원하는 사람이 최근 경기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토한 게 아닌가. 난 좀 보자. 아니 지금 1시간 됐지. 전반전 끝났겠다. 대친이었어. 네. 여하튼 네, 제가 이걸 과연 풀 영상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안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종로 봤어요? 네. 신사랑 8강 와. 네, 여하튼 네, 그래서 K리그가 성장을 하려면 조금 더 다양한 포인트들에서 매력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스플레이어가 많아져야 돼요. 이종호 같은 이천수나 뭐 그렇죠. 민간 뭐라고? 문선민 네?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야 된다. 스타 플레이어. 스타 플레이어. 그럼 또 재밌어지잖아요. 방금 표준어 쓴다고 주장하셨. 스타 플레이어 오. 유명한 선수들 이종우 얼마나 재밌어요. 그 사람 하는 거 봐봐. 맞죠? 네. 나도 관심이 나게 돼 있거든. 네, 그렇게 캐릭터 있는 그렇죠. 감독이나 선수들이 더 등장하는 것도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체가 재밌어져요. 말씀이었고요. 제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네, 오늘 어떻게 사회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참여자로 참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종원 씨는? 이게 상당히 불안하네요. 왜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사회자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새끼로 빠지니까. 근데 뭐 내가 했어도 새끼를 빠졌을 거라 뭐 크게 그건 없지만. 여하튼 네, 그래도 뭐 조금 한시름 덜고 그냥 축구 얘기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고 아마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은 우리 지은 씨께서는 처음 방송 참여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서울 FC를 미친놈이네. FC 서울 팬이지만은 강주가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그에서요,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둘 다예요. 더블을 먹자. 네. 트래블은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미친 것 같아요. FA 그 감독 진짜 아챔을 미쳤어.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와 미쳤더만요. 그거 스폰서 또 졸라래. 엄청 붙을 거예요. 알나스르랑 그거 되면은 호날두랑 이종효야. 그죠. 이제 중동으로 가서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아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난리 나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리그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리그 그럼 돈 팀들과 터지는 붙게 된- 거예요. 그럼 더 보러 가 사람들. 네. 그 소감이요? 네, 소감이요. 서울 FC 서울이 우승했으면 좋겠고, K리그 저희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뭐 하면 돼?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리그 응원가라도 하나 부르시죠 마지막으로. K리그 도시 아세요? 도시? 뭔데요? 도시 제가 제일 좋아요. 서울 득 이거 좀 텐션 올려서 해야 되나? 소리 질러도 돼? 방금 끈다.